사람이 언제 사고 나냐면요. 사람의 뇌는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그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막 조심조심할 때 사고 나나요? 안 나요? 좀 이제 나 감 좀 오는데?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때 사고 나요. 되게 간단한데요.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것들이 그게 자기를 지켜줘요. 내가 지킨 것만이 나를 지켜줘요. 그게 안전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언제 사고 나냐면요. 사람의 뇌는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그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막 조심조심할 때 사고 나나요? 안 나요? 오토바이도 그래요. 운전도. 좀 이제 나 감 좀 오는데?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빼면서 마스카라 해버려.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때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되게 간단한데요.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것들이 그게 자기를 지켜줘요. 내가 지킨 것만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딱 골라서 먹어요. 그걸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 지켜준다니까요. 운동 시간을 지키면 운동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왜 안 해요? 제가 보약도 이렇게 보면 사는 정성도 있지만 진짜 정성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그게 진짜 정성의 고단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건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칙을 지켜야 그 수칙이 나를 지켜주지, 내가 안 지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면 나는 뭐를 지키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게 안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내 삶이 사막 같고 직장 생활이 인간관계가 난 지금 사막으로 들어섰다. 초혼은 다 지났다. 이때가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때예요. 사고도 나고 사건도 나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 토크쇼가 되게 조금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그만둘 뻔했어요. 전에는 그 어떤 기업이 제가 토크쇼를 할 때 돈도 내고 직원분도 대여섯 분을 팀을 꾸려가지고 이 토크쇼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출연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 장비가 이렇게 부르고 뭐 감독님을 부르고 이러면 그리고 편집을 하고 후반에 뭐가 작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댕이만 깐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7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어렵겠구나.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 딱 그 시기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그 주제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세상에 김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강연을 좀 하고 싶고 그 제작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 어른들 말씀에 죽으라는 법. 인디언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렸다고 했잖아요. 친구란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지는 자. 이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또 친구의 역할로 그걸 져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저 강의 솔직히 늘 혼자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짐을 이 프로그램의 짐을 이렇게 져주신 거예요. 되게 고맙게. 특별히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게 무엇인가, 지켜준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언제 사고 나냐면요, 사람의 뇌는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고마움이 떨어진다고요. 기적도 일상이 되면 놀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인간이 고맙게 느끼는 것도 인간 삶의 자기 삶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련해지는 건 좋은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운전도. 처음에 막 조심조심 할 때 사고 나나요? 안 나요? 좀 이제 나 감 좀 오는데?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빼면서 마스카라 해버려. 살살 이렇게 딱 느낌 오는데. 오토바이도 그래요. 오토바이도 처음에는요 오히려 더 사고 안 나요. 언제 사고 나냐면 감이 오기 시작할 때. 나 이제 좀 감각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냥 일직선으로만 가기가 재미없거든요. 그럼 나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때 탁 사고가 나더라고요. 저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뭐 크게는 안 나는데 자기만 스스로 넘어지는 거 아시죠? 넘어졌어, 제 스스로. 오토바이 좋았거든요. 근데 넘어질 장소가 아니야. 근데 넘어졌어.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일으키려고 하다가 손목이 나갔어. 쪽팔려가지고 또 자존심 때문에.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때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련해지되 익숙해지는 것은 인간관계와 자기 삶의 사고가 나는 딱 첫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되게 간단한데요.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것들이 그게 자기를 지켜줘요.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면 운동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지킨 것만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많을수록 그것들이 나를 지켜줘요. 자기가 신을 믿는다고 하고 뭐 부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딱 골라서 먹어요. 그걸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을 지켜준다니까요. 그게 안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면 나는 뭐를 지키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제가 보약도 이렇게 보면 사는 정성도 있지만 진짜 정성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그게 진짜 정성의 고단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건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칙을 지켜야 그 수칙이 나를 지켜주지, 내가 안 지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오빠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한 분이 이랬어요, 고개를. 그러니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빌면 되는데, 그건 소원은 막 이렇게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하시고 내가 그걸 지켜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아져요. 산책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감성적 정서가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지키는 건 땡길 때 하면 안 돼요. 전에 오지 사막 레이서분이 있거든요. 고비 사막 같은 데서 레이싱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근데 선생님 인스타그램 봤는데 선생님 막 오지에서 막 다리 이렇게 짓물러져 있는데, 근데 선생님 얼굴은 엄청 좋아하던데요. 선생님의 오지는 사막 아니죠? 선생님의 진짜 오지는 어디예요? 도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PD님의 오지는 어디예요? 그랬더니 직장이요. 방송국. 사람마다 자기의 오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싶을 그런 곳.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오지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인생에 그런 정신적 오지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지에서 경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데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맞췄다고 할게요.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사막에서 경기를 하다가. 두려움? 땡? 네?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동시에 말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탈수요, 탈수. 근데 되게 희한한 거는 물병을 찬 채로 탈수로 쓰러져 죽어 있대요. 물병 여기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뭘 안 지켜서요? 어머나 세상에. 업자하시네. 맞아요. 사막은 워낙 목마르기 때문에,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면 바로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땀난지 모른대요. 수분이 빠져나간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진짜 힘든 곳, 진짜 힘든 일터, 인생에 진짜 다니기 싫은 직장의 시기에 딱 오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정말 힘들면 자기가 진짜 힘든지 잘 몰라요. 너무 자기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탈수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퍽 쓰러졌어. 그럼 이때 살 수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근데 여긴 사막이잖아요. 너무 광활하잖아요. 앞뒤로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죽는 거래요. 전 거기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마추어들은 목마를 때 물 마시거든요. 근데 프로는 어떻게 물 마시는 줄 아세요? 다리에 걸음을 세서 물을 마셔요. 몸의 상태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세서 마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300. 그러면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땡길 때 하는 건 이미 늦어요. 나 오늘 막 들어오고 싶은데 강연? 나 오늘 완전 땡기는데? 요즘 외로운데? 나 진짜 나 이거 뭐 봐야 되겠는데? 그때는 조금 늦은 때예요. 물도 목마를 때 마신 건 이미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 정해놓고 물을 마시래요.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내 삶이 사막 같고 직장 생활이 인간관계가 난 지금 사막으로 들어섰다. 초혼은 다 지났다. 이때가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때예요. 사고도 나고 사건도 나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정해놓고 물 마시라는 거죠. 자기 삶의 그 물을. 물은 각각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확실히 자극적이진 않아요. 근데 뒷느낌이 좋죠. 뭐가 좋은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먹고 나서 좋은 음식이 사람 몸에 대부분 좋아요. 햄버거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라면을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둘 다 좋다고요? 먹을 때도 좋고 먹고 나서도 좋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뒷느낌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운동하러 나갈 때가 좋아요? 하고 들어와서 샤워할 때가 좋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땡길 때 하면 늦다는 거죠. 정해놓고 내가 그걸 지키면 그게 날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더 느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거의 20년 전부터 그냥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세상은 혼자 사는 거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알고 보면 세상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든지 내가 누군가가 이때까지 도와줘서 그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창욱 TV는 이대로는 어렵겠다라고 딱 판단한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게 그거예요. 포풀이라는 그 기업이 7년 동안 8년 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해서 했지만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새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직장과의 관계에서 내 업무와의 관계에서 내가 강연하는 것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지 못하면 익숙해지는 순간 재미가 없고 고맙지가 않고 설레지가 않으면서 깊이 있는 단계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결혼을 여러 번 해도 여러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두려움이 많이 느껴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 자체로 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직장을 바꿔도 심지어 직장 생활하다 창업을 해도 익숙해지는 순간 고맙지가 않아서 사건 사고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게 안전의 법칙이거든요.